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의 A팀장 김지한입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어떤 좀 꿀정보를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건물을 사야 좋은 건물일까 이런 내용은 좀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내놓으면 팔리겠지 하지만 사실상 못 파셔서 좀 애를 먹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담 많이 오시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건물을 잘 파실 수 있는지, 어떻게 팔아야 사시는 분도 파시는 분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물을 보통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좀 이유에서 건물을 파시게 될까요? 건물이 노후화돼서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알아보니까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됐든 재투자를 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은 비용이 투입이 돼요. 검토 결과 이건 난 재투자는 더 이상 못하겠어. 난 그냥 팔래 라고 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 어쨌든 재산이니까 물려줘야 되는데 의외로 자제분들이 건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걸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물려주는 방법식을 취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신 거예요. 밸류업을 했어요. 월세 세팅을 잘해서 수익을 보고 엑시트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사실 이도저도 아닌 것도 있어요. 그냥 세입자들이 있고 적당히 낡은 건물인데 그냥 파는 경우도 있고, 지역에 호재가 있어서 이거 좋은 기회니까 나는 좀 팔 거야, 이런 상황적인 것도 있죠. 이렇게 매각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이제 매도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와 현실에 대한 어떤 괴리감을 좀 느끼세요. 예를 들어서 저 옆에 건물이 얼마에 팔렸다더라, 그러니까 내 건물도 이 정도는 받지 않겠냐. 막상 가서 보면 옆에 건물은 신축으로 깨끗하게 해서 판 건물이고 본인 건물이 좀 오래된 건물인데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거치면 현실을 직시하시는 상황이 오시게 되죠. 건물 매각가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되나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모든 것이 상대방, 고객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느냐. 모든 사업이 남의 돈 뺏어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읽고 그 원하는 거를 이끌어 줄 수 있냐라는 게 시작인데, 사는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건물의 좋은 포인트든 입지의 좋은 포인트든 이 건물이 훌륭하다라는 포인트들을 분명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세일즈가 집중이 돼야 됩니다. 세일즈 포인트에 따라서 매각가가 좀 결정된다. 그러면 좀 적절한 매도가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좀 적용된다고 보이세요? 주변의 거래 시세를 보세요. 호가는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평균 기준치가 잡혔어요. 그 건물보다 내 건물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용적률을 혜택을 받다, 그리고 내 건물은 리모델링 전문가를 통해서 비용도 뽑았고 설계도 받아놨는데 내 건물은 리모델링이 굉장히 적합하다더라,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내 건물의 좋은 장점 포인트를 찾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중요 무기들을 갖춰 놓으시는 거죠. 건물의 장점을 좀 살려라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도 항상 내가 팔려고 그러면 막 더 오를 것 같고 건물도 내가 팔고 나서 더 오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들도 조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타이밍이라는 게 좀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사실은 서울권에 빌딩은 타이밍이 없어요. 당연히 기복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빌딩 값이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내려갔잖아요. 작은 흐름은 있지만 크게 보면은 항상 우상향이거든요.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거는 오르는 물가에 대한 해지예요. 결국은 우상향으로 갑니다. 물가가 오르니까요.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늦게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속행 사정에서 부득이 팔아야 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좋게 팔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것 뿐입니다.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은 다르다? 같다?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다르죠. 매수는 쌀 때 사야 되고 매도는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서 돈이 많이 풀렸을 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었으니까 매도자한테는 팔기 좋았던 시기예요. 파는 사람은 지금 값이 올랐으니 판다? 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는 사람은 값이 더 오를 거니까 샀단 말이죠. 이거는 지나간 다음에 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도 지금 시장이 비싸다 싸다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림잡아 이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금리가 낮았으니까. 코로나 시국에 많이 비쌌어요. 지금 금리가 올랐으니 건물값들이 좀 내려갔습니다. 지금 다 예견들을 하잖아요. 결국은 금리는 떨어지겠지 라고 예견하려면은 건물값은 또 오르겠죠. 그러면은 시장은 이렇게 대응하겠죠. 누군가는 건물값이 또 오를 거니까 나는 천천히 팔 거야. 아니야,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오래 갈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지금 차라리 파는 게 나을 거야 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으니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틀릴 거고요. 매도 타이밍은 분명히 다르지만 현실은 그냥 별 상관없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 팔리는 건물로 세팅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좀 포함될까요? 요즘 건물 사는데 대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용도 변경이 우선이고요. 용도 변경은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떻게 비용이 드냐, 사실 어떤 전문 분야가 없어요.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게 되면 각 호실별 최초 계약서, 최종 계약서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거를 갖고 유불리함을 파악해드리고 접근 방식을 알려드리고 또 저희가
명도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건물주 본인이 직접 오셔도 되고요. 절차를 맡기는 데 있어서는 뭐 용역비가 발생돼서 몇백만 원 주고 몇천만 원 주고 의뢰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떤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명도입니다. 본인이 느끼실 거예요. 오랫동안 건물을 갖고 계시면서 세팅된 월세가 낮아요. 저한테는 본인이 착해서 건물 월세 안 올렸다라고 어필을 하시지만 속내는 또 따로 있는 거라고 느껴져요. 다들 나는 건물을 안 올렸어. 착한 건물주 자랑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올렸겠어요? 현실은 이 건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셨을 거고 세입자들은 비도 좀 새고 동파도 좀 생기고 세입자가 알아서 고쳐가면서 쓰고 세입자는 내가 알아서 감내하니 월세 올리지 마. 서로 간에 약간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월세가 안 좋습니다. 열에 9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입니다. 좋을 게 1도 없어요. 건물이 꽉꽉 차 있어, 세입자가. 근데 월세가 안 좋아.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명도 시켜놓고 파시라는 게 아니고요. 층마다 호실마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명도를 시킬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내가 몇 년도까지 몇 월까지 이렇게 명도 계획이 있어. 이거 임자만 만나면 내가 몇 개월 안에 명도 이렇게 싹 시킬 수 있어. 이런 체크만 해놓으셔도 건물을 파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건물을 사고 파는데 중개사분들이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중개사분들을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빌딩을요, 물건 진행해놓고 파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건물은 100억이 시세입니다. 100억에 내놓으시면 팔립니다. 라고 중개사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파는 분은 일단 110억에 내놔봐. 부동산 중개사무실 앞에 110억짜리 딱 붙여놓고 지나가는 분 이렇게 보고 쇼핑하듯이 고르는 게 아니에요. 빌딩은 브리핑이에요. 중개사님이 빌딩을 사시는 분한테 이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이러이러해서 시세 대비 쌉니다, 좋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110억에 내놔봐 라고 하면 내놓고 기다리는 걸로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중개사가 동의하지 않고 비싸다고 판단한 건물은요, 그냥 수첩에 잠자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에 그냥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물어보세요. 반응 있어? 아니, 어디다 브리핑을 해야 반응이 있죠. 비싼 건물을 중개사님이 브리핑할 수가 없어요. 본인 고객이잖아요, 사는 분도. 합리적으로 합의된 금액이 돼야 브리핑한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중개사한테는 얼마에 내놓고요, 어떤 중개사한테는 또 얼마에 내놓고 가격 차이를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위험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건물을 사겠다 한정돼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101억의 브리핑을 받았고 누군가한테는 100억의 브리핑을 받았어요. 1억, 2억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접하는 투자자도 굉장히 혼란이 갑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신뢰를 잃어요. 어디 가면은 100억이고 어디 가면 101억이고 그렇게 되면은 중개사도 오해를 받고 금방 건물주한테 따져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똑똑하다 생각하셔서 저울질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외부에서는 그거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받겠다는 마음으로 시장에 혼동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물을 저렴하게 사면 그만큼 남는 것도 많다. 이걸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싸게 사기만 하면 장땡인 건지. 여기서 말하는 싸게 산다는 거는 싸게 사면 그 다음 밸류업이 좋아져요. 밸류업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샀어요. 명도 시켜야 돼요. 리모델링 설계하든 신축 설계해야 돼요. 공사비가 투입이 돼요. 그리고 임대 맞춰야 돼요. 이 모든 단계가 다 돈이 투자되잖아요. 투자해서 아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설계비 아껴지면 안 됩니다. 이 몇백만 원 때문에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제시를 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깎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훌륭한 좋은 아이디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 여기서 다 나와요. 몇십억, 몇백억짜리 투자에 이런 거 아끼시면 안 돼요. 진짜 실력 있고 비싸더라도 좋으신 분들 만나야 돼요. 공사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사를 하는 사람이라 공사비 깎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보다 공사비 깎아야 되죠. 입찰도 보고 비교도 해야 되고. 근데 적정 수준에서 해야 됩니다. 쥐어 짜내고 억지 부려서 진행하고 순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큰 돈 들여놓고 망가집니다. 돈은 적당하게 쓰셔야 될 곳에 쓰셔야 되는데 매매는 일단 싸면 좋다. 왜냐? 땅과 건물은 그대로잖아요. 같은 조건이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물을 싸게 잘 사면 투자해야 될 곳에 쓸 돈이 여유가 생기고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써야 되는 곳에 돈을 아끼지 않아도 되니 건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건 좋은 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맞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매도 꿀팁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용도 변경하고 명도까지 파악을 끝내셨으면 마지막에 좀 상품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요즘은 신축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리모델링이 대세인 건 아실 거예요. 본인 건물이 리모델링에 적합한지 파악을 하셔서 리모델링 설계를 해놓으세요. 가설계를 간단히 해서요, 업체 통해서 견적도 받아놓으세요. 내 건물이 이 정도 비용이 투자되면 이렇게 좋아진대 라는 거를 세팅을 해놓으세요. 이런 가설계를 해서 중개사님한테 주세요. 뿌리세요. 내 건물은 이렇게 된다. 사는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이거 얼마 안 듭니다. 얼마 들어요?
건축스님마다 틀리겠지만 100만 원 정도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해드리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 말고 이 건물에 진짜 숨겨진 가치를 왜 좋은지 준비를 좀 만반에 하시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건물주님들이 많으세요. 매수를 검토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고 기존의 건물주님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왜냐면 본인의 건물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시려고 저희 방송 보시면 이 썬큰도 찾아드리고 중축 면적도 찾아드리고 엘리베이터 위치도 찾아서 방송을 내보내잖아요. 네. 그걸 보시고 좋아지는구나 라는 반응들을 주시잖아요. 본인 건물도 가사기를 떠서 엘리베이터 위치 잡고 공사 비용까지 책정하고 투시도까지 딱 작성을 해서 여러분의 건물이 저희 방송에 나오는 건물처럼 장점을 제가 싹 다 찾아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물 팔기가 또 얼마나 수월해지겠어요. 참 건물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누가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인생 빌딩 찾기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요 건축 인허가 받아서 공사 지으면 됐어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용도로 지으면 되는지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할 것도 많고 시공 프로세스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심의도 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일반 건물주께서 밟아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라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전 회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납득시켜드리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덮어놓고 저 믿고 투자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저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건물주가 손해를 보시는 거고 벌어도 건물주가 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좋은 매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사업성 검토를 해요. 자금 스케줄을 짜고 밸류업을 했을 때 그 임대차를 맞춰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최저가 금리로 할 수 있게끔 유능하신 지점장님들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절세 전문가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도 클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건물 한번 싹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판단이 몇십억 투자의 어떤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 너무 부지기수로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매수 전 검토만 요청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실 수 있는데 건축 전문가로서 예상 비용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 기간들 제가 다 책정을 해드리면 그때 매수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건물 안에를 건물주가 안 보여주셔도 90%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제 역할이 크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빌딩을 찾아주시고 밸류업을 하게 되면 끝나나요? 구해조 공실팀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임대를 마치고요. 세입자 관리까지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빌딩 유지관리 부서를 신설을 해서 그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 새죠, 바람 생기죠, 간판짜리 지저분하게 만들죠, 원상복구 안 하고 적당히 타협 보고 빠지죠. 자 그럼 1%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결국엔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업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을 좀 받더라고요. 저희는 컨설팅 비용을 받질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병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뭐 로펌에 계시고 다들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저희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요. 중개팀에서는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공사팀은요. 수익률 10%만 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같은 저희 건물 안에서 중개팀, 공실팀, 매각팀, 건축사님 위에 계시고 우리 디자인팀 상주에 있으니까 일이 어렵질 않으니 굳이 추가적인 비용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건물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노후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건물이 혹시 인생 빌딩이 되진 않을까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시공저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유조 빌딩 시공저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합심해서 건물 매도부터 매수, 공사, 임대, 관리까지 저희가 모든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매각을 계획 중이신 건물주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토탈적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